세계 최고의 명차로 꼽히는 롤스로이스. 미리암의 오늘 여행은 롤스로이스 자동차 박물관을 찾아갑니다. 스페인의 북쪽에 위치한 바스크주는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스크주의 최대 도시는 빌바오. 빌바오에서 남쪽으로 약 40분 거리, 또레데 로이사가 타워를 찾아갑니다. 로이사가는 롤스로이스 전문 자동차 박물관입니다. 미리암도 방명록에 몇 자 적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1910년에서 1970년대까지 생산된 모든 종류의 롤스로이스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롤스로이스 개인 소장 박물관입니다. 미겔 델라비아는 1932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때 바스크주에서 최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거대한 채석장과 시멘트 회사, 그리고 스페인 각지에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겔 델라비아는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와 음악에 각별한 조예와 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돼서 라 또레데 로이사가 타워를 사들였습니다. 로이사가 타워는 13세기에 건축된 이 지역 최고의 요새였습니다. 미겔 델라비아는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폐허를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계 각지에서 모아들인 롤스로이스를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넘어 예술의 경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완벽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지니고 영국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찰스 로스와 헨리 로이스에서 유래합니다. 두 사람은 1906년 롤스로이스 회사를 설립하고 1907년 세계 최고의 차로 인정받게 되는 첫 차 실버 고스트를 출시합니다. 롤스로이스는 실버 고스트 이후 팬텀 시리즈를 선보이며 최고급 자동차 회사로서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실버 고스트, 우리말로는 은빛 유령처럼 소리 없이 지평선 너머로 길을 달려나갑니다. 팬텀 시리즈 중에서도 팬텀4는 영국 왕실과 각국의 국가 원수들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자동차입니다. 1950년부터 1956년 사이 단 18대만이 생산되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보닛 또는 후드의 앞부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날렵한 조각상. 조각품에 실제 모델이 되었던 여인과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영국 귀족 간의 사랑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롤스로이스 차 구경 잘했어요. 1915년 12월 18일 런던을 출항한 여객선 펄스야호는 51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채 12월 26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를 경유해서 지중해 동쪽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떨어진 것 같아. 다 떨어졌네, 바람에. 박물관 설립자의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Miguel de la Vía Martínez, fundado por de la colección Rolls-Royce Tour Loisaga.
잔잔한 지중해 바다를 시속 32km로 헤쳐나가는 길이 152m, 7,974톤짜리 대형 선박의 산실은 편안했고 식사는 훌륭했습니다. 12월 30일 펄스에호는 그리스 크레테 섬 남부 40마일 해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영국 귀족 몬테규 남작과 그의 비서 엘레노아 양은 점심 식사를 위해 가볍게 찬바람이 부는 가판으로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자동차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 몬테규 남작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춘장 계급을 달고 인도주둔 기계화 부대 검열관 직책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비서와 함께 인도로 돌아가는 길. 12월 말이지만 지중해의 온화한 겨울 날씨는 가판 위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만큼 환상적이었습니다. 식당과 가판을 가득 채운 승객들은 그의 연말연시를 선상에서 보내게 된다는 사실에 가벼운 흥분을 느끼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조금 지난 13시 10분 그들의 행복한 선상 파티는 끝이 났습니다. 크레테 해상에서 불쑥 떠오른 독일의 유보트는 비무장 민간 선박 펄스여호를 향해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한 발의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어뢰는 선박의 측면을 파고들었고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배는 순식간에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몬테규 남작은 비서이며 연인인 엘리노의 손을 꼭 잡고 구명보트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칠게 밀려드는 물길 속에서 한순간 몬테규 남작은 그만 엘리노의 손을 놓쳐버렸고 그녀는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처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펄스에호는 피격 5분 만에 3000m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행히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몬테규 남작은 기적처럼 다시 물 위로 떠올라 연인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다를 떠도는 지옥 같은 36시간이 지났습니다. 몬테규 남작을 태운 구명보트는 인근을 지나던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독일 유보트의 인간 선박에 대한 최초의 공격으로 519명의 승선자 중 무려 343명이 숨을 거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몬테규 남작은 영국 상류 사회의 명사였습니다. 부유한 귀족 출신의 정치가요 모험가로 자동차와 비행기 조종 실력으로도 이름을 떨쳤습니다. 1889년 동갑내기 여성 레이디 세실과 결혼했지만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잘생긴 외모로 여전히 사교계 여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1902년 자동차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여행과 자동차, 비행기배 등 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흥미로운 잡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노어를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이류 여배우 출신의 엘리노어는 가문은 딱히 내세울 것 없었지만 우아하고 기품 있는 미모와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 한결같은 열정과 충성을 지닌 놀라운 여성이었습니다. 36살의 몬테규 남작은 22살의 엘리노어를 보는 순간 바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902년 런던에서 시작된 사랑은 1915년 그녀가 지중해에 잠들기까지 13년간 이어졌습니다. 1903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싱글맘의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던 엘리노어는 딸 조안을 이듬해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내고 몬테규 남작의 비석임 연인으로 남았습니다. 엘리노어는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딸을 만나지 않았지만 몬테규 남작은 수시로
숨겨둔 딸을 챙기며 부녀 간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1909년 롤스로이스 1세대 팬텀 모델인 실버 고스트를 구입한 몬테교 남작은 자신의 친구이자 조각가인 찰스 사이크스에게 보닛에 올려놓을 마스코트의 디자인을 당부했습니다. 찰스 사이크스는 엘리노어와 롤스로이스 브랜드의 화려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일치한다는 데 착안해서 엘리노어를 모델로 조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옷깃을 날리면서 날아갈 듯한 자세로 앞면을 응시하면서 손가락을 들어 살며시 쉿 입술을 가리는 더 위스퍼 또는 더 위스퍼러로 불리는 보닛 장식의 탄생이었습니다. 몬테교 남작은 연인을 형상화시킨 조각품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은밀한 사랑을 묘사한 장식품은 훗날 롤스로이스에서 불멸의 사랑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때쯤에는 부인 레이디 세실도 이미 남편과 어린 비서와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남편과 비서 간의 스캔들이 런던 상류사회로 퍼져나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순간 열정적이고 다재다능한 엘리노어를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디 세슬은 어느 해 엘리노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이 아닌 엘리노어를 사랑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남편의 출장 길이면 의뢰 동반자 역할을 하던 엘리노어와 정감 어린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런던 사교계의 명사이며 자동차 잡지 사장의 롤스로이스 팬텀을 장식한 여인상은 곧 세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롤스로이스 구매 고객들은 자기 나름의 마스코트를 만들어 다니기 시작했고 롤스로이스사로서는 최고급 차량 브랜드에 걸맞지 않은 장식품들이 출현하는 상황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결국 롤스로이스 회사는 모든 롤스로이스 차에 동일한 보닛 장식품을 달기로 하고 찰스 사이크스에게 작품을 의뢰했습니다. 사이크스는 이번에도 역시 엘리노어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는 더 위스퍼를 조금 변형해서 이른바 플라잉 레이디, 실버 레이디, 에밀리 등 여러가지 별명으로 불리는 환희의 여신상 스피릿 오브 엑스타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신상은 기본적으로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지지만 각종 보석으로 시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에서 $200,000까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롤스로이스에 이 조각상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롤스로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15년 12월 지중해에서 연인 엘리노어를 잃은 몬테교 남작은 더 이상 그들 간의 사랑을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16년 가문의 가족묘지 옆에 동판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는 동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몬테교 경은 크레테 안에서 독일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는 와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또한 15년간 그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해왔으며 1915년 12월 30일 숨진 엘리노어 손턴을 기리며 부인 레이디 세실은 1919년 세상을 떠났고 몬테교 남작도 192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몬테교 남작이 부인과 사별한 후 재혼한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에드워드 몬테교 경은 엘리노어의 숨겨진 딸이자 이복 누나인 조안을 찾았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몬테교 가문의 가족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지금 몬테교 문중의 묘지에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빗나간 사랑, 그 사랑을 감싸고 이해한 레이디 세실과 몬테교 가문 후손들의 용기와 포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롤스로이스라는 고유명사에는 부와 명예, 성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차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어하는 궁극의 자동차가 바로 롤스로이스 자동차입니다.